아이들이란 늘 이렇다. 잠시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 하지만 부산하게 움직이는 속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없다. 아이들은 모두 타고난 성격파들인 것이다.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나는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과 행동.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키워줄 것인가? 그 속에 아이의 미래가 숨어 있다. 어린이집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한바탕 소란으로 분주하다. 그 중에서도 승빈이의 월요일 아침은 유난히 힘겹다. 울며 발버둥치는 승빈이를 달래기 위한 엄마와 선생님들의 고군분투가 월요일 아침마다 펼쳐지는 것이다. 엄마가 가버린 후에도 승빈이는 한참 동안 엄마를 따라가겠다며 고집을 부린다. 30분이 지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던 승빈이. 결국 아침 조회 시간 내내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승빈이를 안고 달래주어야만 했다. 승빈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아이다. 오늘 승빈이가 탐내고 있는 것은 도희가 갖고 노는 장난감. 도희가 한눈 파는 사이 승빈이는 잽싸게 장난감을 뺏어버렸다. 장난감을 둘러싼 도희와 승빈이의 신랑. 하지만 승빈이는 도희한테 맞고 나서도 장난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다.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승빈이는 결국 도희의 망치마저 뺏어버렸다. 승빈이와 도희가 속한 해반에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15명의 아이들이 모여있다. 그 중에서도 도희는 눈에 띄게 좌충우돌하는 스타일. 오늘은 놀이방에서 친구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한 번씩 직접 떼보고 있다. 결국 사건이 벌어졌다. 도희가 장난감을 뺏기 위해 친구의 팔을 깨물어버린 것이다. 미안해요. 사과해 빨리. 미안해요. 야 물지 않아. 미안해요. 호해줘. 기부해줘. 미안해요. 안 물어요. 이렇게 장난감을 두고 친구와 다투다 혼나는 일은 도희에게는 다반사. 도희의 좌충우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친구를 때린 도희가 눈치를 보더니 오히려 엄살 작전으로 나간다. 어디 아픈데? 왜 여기가 아파? 도희의 작전 대성공.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디오를 보는 시간. 도희와 다빈이는 비디오보다는 배꼽장난 놀이에 더 신이 나 있다. 조용하고 순한 성격의 다빈이는 말썽을 부리지 않는 아이로 통한다.
다빈이가 다른 반 언니한테 타고 있던 자동차를 뺏겨버렸다. 하지만 다빈이는 떼쓰거나 다시 뺏으려는 대신 조금 울상을 지을 뿐. 그리고 조용히 자동차 뒤로 가서 앉는다. 다빈이가 다른 아이들과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다. 도희와 승빈이, 다빈이가 다니는 해반 위에는 조금 더 큰 아이들로 이루어진 달반이 있다. 24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달반. 올해 3살의 윤서도 달반 아이들 중에 한 명이다. 윤서도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 노는 조용한 성격의 아이. 얼른 가자 앉아.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별다른 말썽을 부리지 않는 윤서지만 종종 선생님의 지시를 듣지 않고 혼자 늑장을 부리곤 한다. 여기 앉아 빨리. 다른 아이들보다 선생님의 말에 조금 늦게 반응하는 것이 윤서의 특징 중 하나다. 이승민. 3개월부터 5살까지 모두 147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이곳에 모인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진 백인 백색의 아이들. 우유를 먹는 모습에서부터 잠자는 모습과 버릇 하나까지도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생후 3년도 되지 않은 유아들이 독특한 개성과 행동 방식을 나타내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의 차이 때문. 기질은 성격의 기초가 되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듯 각자 다른 기질을 타고난다. 이런 기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키워주느냐에 따라 장차 아이의 행동과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아동학자 알렉산더 토마스와 스텔라 체스는 신생아의 행동을 관찰해 기질을 구성하는 9개의 요소를 발견했다. 즉, 생물학적으로 규칙성을 나타내는가, 활동 수준이 높은가, 새로운 자극에 민감한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가, 잘 웃는가, 어느 정도의 자극에 반응하는가, 기분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가, 산만한가, 한 가지 일을 어느 정도 지속하는가 등의 요인을 종합해서 아이의 기질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와 체스는 이런 요인들에 따라 아이들을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의 세 부류로 나누었다. 이런 방식에 따라 어린이집 아이들을 분류해본 결과 승빈이는 까다로운 아이로, 다빈이는 순한 아이로 나타났다. 반면 윤서는 반응이 느린 아이로 분류됐다. 오늘은 이 세 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기로 했다. 승빈이와 다빈이는 벌써 손을 잡고 저만치 앞서가기 시작한다. 두 아이에 비해 윤서는 뒤에 처져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간다. 윤서와 엄마가 자꾸 뒤로 처지자 다빈이가 윤서를 부른다. 순한 아이 다빈이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다정함을 보이곤 한다. 누구보다도 행동이 잽싼 승빈이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대신 지하철 구내를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가 나서서 승빈이를 불러온 다음에야 일행은 겨우 지하철을 타러 갈 수 있었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장난감 박물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장난감 박물관에는 온갖 종류의 장난감이 아이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승빈이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난감 물색에 한창이다. 이 장난감에서 저 장난감으로 승빈이의 관심은 빨리도 옮겨간다. 자신의 관심을 끄는 장난감이 있을 때마다 승빈이는 기어이 꺼내서 갖고 놀아봐야 직성이 풀린다. 하지만 승빈이가 장난감 하나를 갖고 노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활동적인 대신 변덕을 잘 부리고 주의가 산만한 편인 승빈이. 갖고 놀던 텔레토비 인형이 실증이 나자 승빈이가 엄마에게 인형을 갖다 놓으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승빈이가 빨리 엄마. 우리 엄마랑 손잡고 갖다 놓자. 승빈, 이거 주차에 갖다 놔. 엄마만 갖고 놀고 이거 갖다 놔. 빨리. 승빈이가 빠방 태워서 갖다 줘. 승빈 친구들한테 다 내려줘. 엄마와 승빈이 사이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갖다 놔 빨리. 승빈 울어. 우리 옆에 갖다 놔. 직접 갖다 놓으라는 엄마의 말에 승빈이는 짜증을 부리기도 한다. 그래 갖다 놓고 와. 빨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의사표현이 분명한 승빈이. 승빈이가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엄마는 승빈이를 설득하기 위해 한동안 진을 빼야 한다. 승빈이가 고집을 안 꺾어요. 절대. 1시간이 지나도. 얘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타협이란 게 없어요. 반면 윤서는 장난감 박물관에 들어선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이거 뭐지? 묻었었네? 관심 가는 장난감 앞에서도 윤서는 선뜻 손을 내밀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려 하지 않는다. 감기 걸렸나요? 얘는 누구지, 인사?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고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윤서. 아직은 낯선 공간과 낯선 사물에 익숙해지지 않은 모습이다. 윤서가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한 것은 이곳에 들어온 지 1시간여가 지나서부터. 이제야 윤서는 겨우 익숙해진 듯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골라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한다. 느린 아이로 분류된 윤서는 새로운 사물을 접할 때 늘 이렇게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다. 낯선 곳에 가면 쉽게 위축되고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윤서를 바라보는 윤서 엄마의 시각이다. 처음 접해보는 것일 때는 쉽게 손을 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궁금은 하고 만져보니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어른이고 엄마니까 자기한테 힘이 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끌어서 한번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섣불리 뭘 하진 않아요. 쉽게 막 손을 댄다든지 쉽게 뭐 이렇게 만진다든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기질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와 관련해 윤서처럼 반응이 느린 아이와 승빈이처럼 까다로운 아이는 눈에 띄게 다른 기질을 나타낸다. 눈에 닫아버릴 거야? 그대로 놀아. 까다로운 아이는 활동성이 높고 자리 옮김이 심하며 좋고 싫다는 반응이 뚜렷이 나타난다. 반대로 반응이 느린 아이는 활동성이 높지 않으며 규칙적이고 자신의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반면 순한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나 반응이 느린 아이에 비해서 유별난 행동적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별로 고집도 부리지 않는 순한 아이 다빈이.
이렇게 순한 아이들은 즐거운 기분으로 혼자서도 잘 놀며 새로운 생활 습관에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 부류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타입이 바로 다비니처럼 순한 아이들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기질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Oh, good. Okay. 기질은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이 부분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질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She's a pediatrician. 과학자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동일한 자극을 받았을 때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옆에서 큰 소리를 내면 어떤 아기는 둔감한 반면 예민한 아기들은 고개를 돌려버린다. She's protecting herself from it. All I do is confirm. 또한 주위가 시끄러울 때 얼굴색이 변하는 것은 아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증거다. How would you describe Jacqueline? 이렇듯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저마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반응들을 나타낸다. But if I, let's say, shake the rattle in the baby's ear, we'll watch some babies will startle and jump. Others will sleep right through it. They're very different reactive styles and will require very different environments when they go home. The baby who can sleep through this will sleep through anything. So as many people at home will still be able to sleep and develop good sleep-wake patterns, which is a big challenge for little babies. The baby who responds all the time will be a baby who will need a great deal of protection and support, more energy, more nurturance really than the other baby. So they're two very, very different types of reaction. But having said that, I wouldn't like to label either of them. They're just two different ways of adapting to the world, to life. How's Elise doing? She's gotten pretty 태어나 good. 나흘째를 맞는 신생아. And lose her motor coordination. 의사가 안고 달래보아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아기는 금세 안정을 되찾는다. 이렇게 쉽게 달래지는 아이들은 장차 순한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 반면 쉽게 달래지지 않는 아이들은 까다로운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It's very definite that babies all do have definite personalities and temperaments right from the time of birth. There are babies that are very easily pacified, babies that tend to cry a little bit more and need a little bit more attention than others. Some babies that need to be sucking and be pacified, to be held, to be rocked. And there are other babies that are very easily able to do that on their own, either by sucking on their fingers or just being wrapped tightly like this baby is right here. So the babies that start off being a little bit more agitated and unable to pacify themselves usually will stay that way and will be a little bit more of a difficult baby, requiring a lot more attention at home from the mom than the baby that is more like this baby that has been very quiet since birth, easily pacified, likes to be kept wrapped nice and tightly, and is able to pacify herself. That's usually the way she will present herself even after being discharged and going home. 1990년대에 들어 과학자들은 사람에게 성격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성격 유전자는 만족심, 공격성, 성적 취향, 모험심 같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 성격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특성이 곧 기질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즉 기질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화학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And in our brains, on our neurons, there are receptors for those molecules. The differences among humans is in the concentration of those molecules. 2, the density of the receptors for those molecules, and where those receptors are. Because if the receptors are differentially located
that will affect the child's mood and behavior. So those are the causes of the temperamental differences. 케이건 박사는 기질 중에서도 특히 수줍음이라는 특성이 유전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Why don't you rewind so I can see it? And now you're going to see. 다양한 종류의 반응에 대해 어떤 아기는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어떤 아기는 자극을 받으면 팔다리를 긴장시키며 She's 반응한다. not very active. She just moves her foot a little bit. She doesn't cry. So at the moment, that would be what a low reactive infant looks like. No crying. No tension in her fingers. That child should be sociable. That's a low reactive infant. Wow, she really looks fun. 케이건 박사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아이들을 수줍음의 정도가 낮은 아이로 분류했다. 수줍음이 적다는 것은 사교성이 높은 아기라는 것을 뜻한다. 반면 반응을 크게 보인 아기들은 수줍음의 정도가 높은 아기, 즉 사교성이 낮은 아기들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도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욕심쟁이네 너. 그럼 안 되지. 엄마 아빠와 함께 놀고 있던 승빈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혼자서 자동차 2개를 다 차지하겠다는 것. 엄마 태워줘. 그럼 이거 들고 고집센 승빈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법이 없다. 아빠가 같이 타자고 장난을 치자 승빈이가 드디어 짜증을 내고 만다. 승빈이는 어릴 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였다. 워낙 낯가림이 심해 18개월까지는 버스도 타지 못할 정도였다. 딱 자기가 있는 그 공간이 아닌 데를 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우는 것도 막 너무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니까. 그리고 딱 자기네 반 담임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 너무 막 하고. 엄마 찾아.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엄마의 말에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승빈이의 말버릇 중 하나. 이것은 까다로운 승빈이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엄마가 안 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승빈이의 행동을 많이 말렸기 때문이다. 승빈이처럼 까다로운 아이는 일반적으로 1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더 세심하게 받는 편이다. 아기가 심하게 보채면 부모로서도 더 관심을 갖고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2~3살이 되면 부모들은 갈수록 세해지는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쓰기 쉽다. 애가 그래도 그 까다로움이 줄지 않고 그냥 보채는 게 줄지 않으니까 엄마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잘 해줘도 잘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애한테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고 좀 야단을 많이 치고 금지하는 것도 많고 요렇게 바뀌기 쉽죠. 그러면 이제 이런 까다로움이 유화되고 하면은 더 심해져서 이제 조금 문제 행동을 심하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죠. 저마다의 독특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 순한 아이는 순한 아이대로, 까다로운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대로. 모든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기질에 맞는 육아법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승빈이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억지로 말리면 화를 낸다. 모두들 선생님 말에 따라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시간. 승빈이의 관심은 온통 자전거에 쏠려 있다.
안 타지? 승빈이 자전거 안 타지? 탈 거야? 5시 소풍 밟아 재밌게 내려.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자전거를 갖고 놀던 승빈이는 결국 선생님에게 혼이 나고 만다. 혼이 난 후부터 승빈이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 왜 울어? 응? 아야 했어? 으쌰. 아야 했어? 앉아봐 좀. 어디 아야 했어 어디? 몸이 아프다고 칭얼거리면서 선생님한테 안겨 있으려고만 한다. 평소 같으면 활발하게 뛰어놀았을 놀이방. 하지만 오늘은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혼자 장난감 집안에 들어가 있던 승빈이는 다른 친구가 들어오자 옆문으로 나와버리고 만다. 승빈아 엄마 난난 주세요. 어? 안 돼? 어디가 그럼 승빈이? 이거는 뚜비. 이렇게 까다롭고 고집이 센 아이를 대할 때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에 져서 아이의 말을 쉽게 들어주기도 한다. 뚜비 하나씩 달아보래.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뿐이다. 이런 경우는 우선 아이의 요구와 바램을 부모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애가 원하는 말을 한번 인정을 해줬잖아요. 이 단계 하나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너 그거 인형 더 갖고 놀고 싶구나. 사실 그 까다로운 아이가 자기 바라는 거에서 이 주의를 돌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쉽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아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애가 이제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자기가 바라는 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이런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죠. 아이의 바램을 인정해준 다음에는 아이에게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아이가 장난감을 더 갖고 놀고 싶어 한다면 집에 갈 시간이라 더 갖고 놀 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엄마가 1분 동안 기다려줄 테니 1분만 더 장난감을 갖고 놀라고 얘기해주는 방법이다. 부모는 이렇게 아이의 바램을 진심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리고 현재의 상황을 아이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마지막 선택을 부모가 아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놀랍게도 아무리 그 고집세고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도 이런 단계를 한 3번만 반복하면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게 어렵다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부모가 그런 그 간단한 가르침을 지키기 어려워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고집센 아이는 자기 고집 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부모 말 한마디로 꺾기를 기대한다는 건 좀 지나친 일이 아닐까요? 이제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윤서처럼 느린 아이의 경우도 육아법에 있어 까다로운 아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그럼 어떻게 가? 오늘 윤서는 자다가 깨어난 때문인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엄마가 내미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며 자꾸 뒤로 빼기만 하는 윤서. 새 좋아. 새 볼까? 하지만 윤서 엄마는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다. 칭얼대는 윤서를 끈질기게 달랜 끝에 10여 분 만에 겨우 신발 신기기에 성공했다. 근데 인사를 뭐 그냥 얼마나 했을 텐데. 윤서의 엄마는 다른 아이들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느린 윤서의 기질을 잘 이해하면서 키우고 있는 경우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윤서는 집 앞에 나가 퀵보드를 타며 놀기 시작한다. 퀵보드 위에서 한참을 놀던 윤서에게 새로운 호기심거리가 생겼다. 바로 현관 앞에 놓인 소꿉놀이 바구니. 윤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소꿉놀이다. 하지만 바구니를 들자마자 윤서는 동네 오빠에게 바구니를 뺏겨버리고 말았다. 윤서는 오빠에게 대드는 대신 어딘가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집안에 있던 엄마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오빠 뭐야 그거? 언니 거 아니야? 누나 거 아니야? 누나 한다고? 가자 가자.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자 윤서는 다시 동네 오빠를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소꿉놀이 통은 탐이 나지만 뺏어오긴 겁이 나는 윤서. 오빠 갔네? 우리도 가자. 엄마는 윤서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려 하지는 않는다. 좀 자연스럽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터치를 안 하고 저는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물론 뭐 어설프고 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바지 입는 것도 원래는 제가 잘 안 했거든요. 혼자 하게 하는데 어설프고 힘들어도 하다가 안 됐을 때 도움 청했을 때 해주는 거하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많이 좀 옆에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윤서처럼 느린 아이의 경우 부모가 조급증을 내면 아이는 더욱 위축되기 마련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더 빨리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다그치게 되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기 쉽다. 때문에 윤서 엄마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적응할 시간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 윤서의 기질을 잘 이해하며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느려서 나쁘구나, 나는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위축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겠죠. 사실 애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 아니에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결국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게 이제 그 나중에 애들이 학교 공부를 하거나 무슨 뭐 리더가 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요 기틀은 이제 그 어렸을 때 2세, 3세 이런 유아기 때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너 왜 그러니 잘못한다 이렇게 자꾸 야단 맞고 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겠죠. 이불 어디서 왔어? 순한 아이들은 새로운 장소나 사물을 대할 때 약간의 망설임이 있지만 엄마나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는 편이다. 그래가지고 다빈이 어떻게 했어? 우리 하늘에서 엄마랑 우산 썼어요? 우산을 이렇게 썼어요? 다빈이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요 우산을 썼어요. 태준이도 우산 썼어요? 선생님 말 잘 듣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순한 아이 다빈이. 이렇게 순한 아이들은 키울 때 까다로운 아이나 느린 아이보다 부모와의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순한 아이로 통하는 다빈도 집에 돌아오면 조금은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우유 네가 들고 있잖아. 우유 주세요. 그래. 우유 줘가 뭐야? 우유 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두세 살 된 아이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하나. 아무리 순한 아이라도 자기 주장이 없다면 제대로 큰다고 볼 수 없다. 다빈이가 제일 고집불통이 되는 때는 4살 위의 언니와 같이 놀 때. 다빈이는
오늘은 언니의 컴퓨터를 자신도 해보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런 경우에도 다빈이는 곧 엄마의 말을 듣는 편. 그러나 이렇게 순한 아이의 경우 항상 부모의 말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그 아이가 요구하는 바, 바라는 바를 부모가 이제 여러 번 못하게 하거나 하면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애의 자율감, 주도성 이런 걸 꺾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 심하게 강압을 하거나 애를 못하게 하거나 이게 이제 순한 엄마는 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애가 결국은 부모 말을 듣겠지만 결국 부모 말을 언제나 다 듣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것은 아니죠. 오늘 어린이집에는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어린이집 앞마당에 고양이 한 쌍이 출현한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들에게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승빈이. 다른 아이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도 승빈이는 창문가를 떠날 줄 모른다. 조용하지만 사교성 많은 다빈이가 화자를 내밀지만 지금 승빈이의 관심사는 오직 고양이뿐. 기분 변화가 심한 승빈이도 이럴 땐 대단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나타내는 기질에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 In America, it's not very adaptive to be shy, and so most parents try to discourage that and to do things to control their child's shyness. But if we're in a tiny village in Indonesia or Borneo, then maybe it's not such a disadvantage to be shy. You're less likely to get into trouble. You're less likely to take drugs. You're less likely to commit crimes. So some parent may say, I'm glad my child is a little fearful. That means they won't get into trouble.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기질 속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 그 기질을 어떻게 키워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공원으로 야외 나들이를 가는 길. 낯선 환경을 싫어하던 승빈이지만 오늘은 처음 가보는 길이며 길가의 것들이 모두 승빈이의 호기심 대상이다. 나무 안녕해, 승빈아. 나무 안녕.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아니다.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이가 가진 기질의 장점을 살려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조용하고 생각 깊은 사람도,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애정이 넘치지만 경직된 사람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넓다. 중요한 것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아이의 기질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개성과 놀라운 가능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기질의 중요성이 있다.